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의 실용적인 크로스백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방 바닥으로만 사용했던 플라스틱 심지를 가방 옆면에도 활용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크로스백을 좀 더 힘있고 각 잡힌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잉카 실이고요. 샘플에 사용한 색상 번호는 819번입니다. 실은 총 4볼 필요해요. 코바늘은 7호 4mm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단수링, 돗바늘, 직조 라벨을 꿰매줄 얇은 바늘과 앞쪽에 잠금 장치로 사용할 자석 단추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 옆면에 넣어서 조금 더 힘있는 가방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가방 바닥도 준비해주세요. 사용될 모든 재료를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처는 아래 댓글창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잉카실 중앙에서 실을 꺼내서 한 줄을 잡아주세요. 우리 가방의 옆면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줄게요. 스티치 넣는 걸 배워보면서 옆면 2조각을 먼저 뜨고 다음 순서로 가방의 몸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8개 떠줍니다. 규칙은 짝수예요. 8개의 사슬뜨기를 떠주셨다면 기둥사슬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더 세워주세요. 자, 그럼 지금 9개의 사슬이 떠졌을 거예요. 이 9번째 사슬은 기둥코고요. 그 밑에 있는 8번째 사슬을 건너뛰어서 7번째 코에 들어가 줄 겁니다. 이 V 모양 위쪽에 있는 반코와 이 뒤쪽 살짝 돌려보면 있는 뽕뽕 올라와 있는 코선, 요거 2개를 한 번에 찔러 줄 거예요. 9번째랑 8번째 지나쳐서 7번째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선을 함께 주워주세요. 실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방금 바늘 찔러 넣었던 그 코에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는 실을 먼저 걸고 같은 코에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거 2개 빼고 뒤에 남은 2개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랑 한길 긴뜨기를 모두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뛸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다시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위쪽 반코와 뒤쪽 코선을 함께 주워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한 가닥만 남게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뜨고 같은 코에 실 걸어서 한길 긴뜨기도 넣어주세요. 한 번 더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코 건너뛰어서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제 한 코를 건너뛰면 가장 마지막 코가 나오는데요. 이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넣고 한길 긴뜨기도 넣어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줬어요. 이제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단을 올라갈 때는 사슬 하나를 세워가면서 단을 올려주고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그재그 왕복뜨기로 단을 올려줄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세워준 기둥사슬코 하나 건너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코 건너뛰어서 여기 이 2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자, 얘는 기둥사슬코고요. 얘가 첫 번째 코인데 얘 건너뛸 거고 2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을 거예요. 이 2번째 코는 우리가 전 단에서 짧은뜨기를 했던 바로 그 코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우리는 짧은뜨기 코에다가만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 한길긴뜨기 코는 건너뛰고요. 짧은뜨기 했던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 표시를 해주고요. 한 번 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코는 전단에서 한길긴뜨기를 했던 코였죠? 이거 말고 전단에서 짧은뜨기 했던 이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도 모두 넣어주세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서 그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 나면 우리 단수링 꽂아놨던 마지막 코가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모두 넣어줄게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세 번째 단도 똑같아요. 여기 방금 세워준 기둥사슬코 한 코는 건너뛰고 첫 번째 코 지나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코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 표시할게요.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그 옆에는 한 코 건너뛰고 또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 패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스스로도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옆면 조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옆면을 먼저 뜨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같은 방법으로 14단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뜨는 거라 단을 세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세 번째 단을 같이 뜨고 있잖아요. 헷갈리시다면 살짝 체크를 해가면서 떠주세요. 나중에 제가 단 어떻게 세는지 알려드릴 건데 일단 14단 여러분 스스로 뜨고 오셔야 되니까 단수 세는 게 조금 어렵다면 펜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14단을 쭉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단 올라가는 것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코 건너뛰고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고 단을 올라갈 때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사슬뜨기 방금 한 거 기둥코니까 지나치고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지나쳐서 여기 두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돼요. 14단까지 단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 조각 14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단수 세는 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무늬에서 단을 셀 때는 한쪽 라인을 쭉 타고 세주시는 게 좋아요. 막 왔다 갔다 세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이 끝에 있는 부분을 쭉 보면서 단을 세워볼게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단은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단은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을 한 쌍으로 세워주시면 편해요. 여기 첫 번째 단, 여기 두 번째 단,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가 세 번째 단, 여기가 네 번째 단, 여기 다섯 번째 단, 여기 여섯 번째 단, 여기 7, 8, 9, 10, 11, 12, 13, 여기 가장 위에 14. 쭉 손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점점 단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보일 거예요. 2, 4, 6, 8, 10, 12, 14 이런 식으로 단을 세주시면 됩니다. 단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14단까지 떠주셨다면 14단의 가장 마지막 코는 살짝 풀어줄게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가 2개 들어가게 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마지막 코에 지금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같은 코에 원래는 1개 긴뜨기를 넣어줘야 하지만 지금 14단의 가장 마지막 코만 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래야 가장 마지막 부분이 단차 없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짧은뜨기로 끝내주셨다면 실을 쭉 당겨주시고요. 끝에 꼬리실은 가방 몸통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길게 남겨주고 잘라줄게요. 자, 1바퀴, 2바퀴, 3바퀴 정도 여유를 두고 끝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대로 쭉 뒤로 빼주시면 돼요. 옆면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떠준 이 8코 14단의 옆면 조각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옆면을 더 만들어 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의 몸통 부분을 떠볼게요. 끝에 꼬리실 살짝만 남겨두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이 위로 사슬뜨기를 34코 떠주겠습니다. 규칙은 2의 배수라고 했어요. 지금 뜨는 이 사슬의 길이가 가방의 가로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로 길이를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2의 배수로 코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34코를 잡고 떠줄게요. 34개의 사슬뜨기를 모두 만들어 주셨다면 이 위쪽으로 기둥사슬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옆면 뜰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몸통도 떠줄 거예요. 방금 세워준 기둥사슬코는 건너뛰고 그 밑에 있는 34번째 코도 건너뛰고 그 밑에 있는 33번째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에 보면 있는 코산을 함께 주어줍니다. 아래쪽에는 한 가닥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뜨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서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짧은뜨기, 또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우리 앞에 옆면 뜨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바로 옆에 있는 코 지나쳐서 그 옆에 있는 코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쭉 반복해서 마지막 코까지 넣어주고 올게요. 가장 끝부분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뜨고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는 건너뛰고 앞에 있는 첫 번째 코도 건너뛰어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세요.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같은 방법으로 지그재그 왕복뜨기를 떠서 총 56단까지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중간에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혹은 매듭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실을 끊고 새 실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코를 건너뛰고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줄 때 실을 끌고 와서 이 상태에서 멈춰주세요. 뒤쪽에 우리 다 쓴 실은 두고 새 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새 실을 뒤쪽에 대주시고요. 끝에 남은 꼬리실과 비슷한 길이로 끝 꼬리실을 맞춰주세요. 자, 새 실을 손에 잡고 이 미완성된 짧은뜨기를 이 새 실로 마저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도 넣어줍니다. 이때 바늘을 찔러 넣고 뒤쪽에서 남게 되는 두 가닥의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서 그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두 가닥의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감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도 넣어주세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바늘 찔러 넣는데 이때도 뒤쪽 두 가닥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 실을 감고 떠주셨다면 살짝 당겨서 끝에 뭉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새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 몸통 부분은 56단까지 단을 쭉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단수 셀 때는 끝에 부분에서 천천히 한 단 한 단 짚어가면서 두 단을 한 쌍으로 세워주시면 편할 거예요. 가방 몸통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재밌게 56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56단을 쭉 올려줬고요. 56단의 마지막 코도 한길 긴뜨기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짧은뜨기로 넣어주면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인 빼뜨기 단을 해주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만 세워주세요.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주고 이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57단은 빼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여기 처음 보이는 코부터 빼뜨기 넣어줍니다. 한 코 건너뛰는 거 없어요. 첫 코부터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는데 빼뜨기를 너무 힘주고 하게 되면 이 끝부분의 길이가 이렇게 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가지고 마무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쭉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빼뜨기를 넣어줬던 이 부분이 가방을 자연스럽게 말아서 형태를 잡아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 부분을 자연스럽게 덮어봤을 때 보이는 이 부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슬뜨기에 무늬를 처음 넣어줬던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안쪽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 겉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저는 이렇게 가로실이 살짝살짝 보이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떠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겉으로 올려줄 건데요. 혹시 이 안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거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편물에서 어느 쪽 면을 겉면으로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여러분이 겉면을 설정해주셨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줄 빼뜨기의 사슬 머리가 보이는 부분은 가방의 안쪽 면입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가로실이 있는 부분을 겉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빼뜨기를 넣어줄 때는 이 반대쪽 안쪽을 바라보면서 빼뜨기를 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빼뜨기를 떠주고 꼬리실이 생긴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이 실을 끊지 않고 바로 떠주면 실 숨겨주지 않아도 돼서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끝부분이 살짝 말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은 한번 끊어줬고요. 새 실을 연결해서 여기 이쪽 구멍부터 바늘 찔러 넣고 쭉 빼뜨기 떠주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바늘 이렇게 수직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부터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옆선 설명을 드리면 이 옆면은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볼록, 움푹 들어가고, 볼록,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해서 생긴 다리인데 이 한길긴뜨기 다리 옆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바늘을 한번 넣었다가 다음 구멍은 움푹 파여있는 곳 옆에 있는 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 또다시 볼록 튀어나온 한길긴뜨기 다리 옆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움푹 파여있는 곳 옆에 있는 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구멍부터 바늘을 찔러 넣고 새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주세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꼬리실 숨겨줄 수 있을 만큼 여유 두고요. 왼손으로 실 잡고 뒤쪽에 밀착시켜주고요. 바늘로 걸어서 앞으로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홈 들어가서 실 걸고 빼뜨기 떠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옆선을 쭉 타고 빼뜨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빼뜨기의 사슬 머리가 너무 작게 떠져 버리면 우리가 떠준 편물이 쭈글쭈글 울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을 가지고 떠주셔야 됩니다. 쭉 라인을 타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쭉 윗부분까지 빼뜨기를 떠서 올라왔다면 가장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 옆에 있는 구멍에도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시고 가장 위쪽에 있는 구멍에는 넣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방의 얼굴 부분이 되는 이 끝선을 괜히 건드리게 되면 울퉁불퉁 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끝선 건드리지 않고 그 밑에 쪽에서 이렇게 쭉 빼뜨기를 떠줄 겁니다. 이 옆면을 빼뜨기로 떠줄 때랑은 달리 이 위쪽에 빼뜨기를 가로로 넣어줄 때는 정확하게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 이 가로 길이가 34코의 사슬로 만들어졌잖아요. 34개의 빼뜨기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코 한 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쭉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찾아서 빼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이 위쪽 라인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밑에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몇 코 뜨다 보면 여기 넣었다가 이쪽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바늘을 찔러가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부분에 있는 구멍에다가도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고 제가 빼뜨기를 한 걸 세어보니까 33개더라고요. 여러분도 안쪽에서 봤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빼뜨기가 쭉 생겼고 겉에서 봤을 때 바깥쪽으로 말리던 편물이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반대쪽 옆선도 쭉 타고 이 끝부분까지 빼뜨기를 떠줄게요. 이 옆선은 찾기가 비교적 쉽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 옆에 있는 구멍에 하나, 그리고 움푹 파여있는 홈 옆에 있는 구멍에 하나, 튀어나와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 옆에 있는 구멍에 하나, 움푹 파여있는 홈 옆에 있는 구멍에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빼뜨기를 또 떠주시면 됩니다. 가장 끝부분에도 빼뜨기를 넣어주고 실을 쭉 당겨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쭉 빼주시고 이제 몸통 부분에 빼뜨기 둘러주기까지 끝났으면 옆면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떠준 옆면 2조각을 가지고 와주시고 플라스틱 망도 가지고 와주세요. 이 망을 안쪽에 덧대면서 가방의 몸통 부분과 옆면을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크기에 맞춰서 잘라야 되겠죠. 우리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반은 옆면에 사용을 하고요. 남은 부분은 바닥 부분에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떠준 편물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방 옆면이 이 정도 길이고 이거보다 살짝 작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자, 이 망을 자를 때는 이 구멍 부분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 일자로 된 이 라인을 타고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가위로 자르면 잘 잘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부분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쭉 망을 세로로 길게 갈라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 길이를 맞춰줬다면 높이 부분도 맞춰주세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떠준 편물의 길이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망을 우리가 떠준 옆면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고 쭉 길게 남게 되는 반대쪽 부분 망은 가방의 가로 길이에 맞춰서 잘라놓은 다음에 우리가 가방을 다 뜨고 가방 바닥 부분에 밀어 넣어줄 거예요. 가방 다 뜨고 넣어주면 되겠죠? 가방의 옆면과 몸통 부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면을 뜨고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망의 끝부분 구멍으로 돗바늘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뜨개 편물과 망이 겹쳐질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자, 우리 몸통 편물에서 안쪽에 빼뜨기가 되어 있는 뚜껑 부분 말고 가장 위쪽에 마지막 단으로 빼뜨기를 넣어줬던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빼뜨기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자,
여기가 가장 마지막 빼뜨기 코죠. 그 밑에 있는 구멍으로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찔러주시면 됩니다. 옆면을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끝에 남아있는 두 가닥의 꼬리실이 좀 많이 걸리적거리신다면 먼저 안쪽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정리를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꼬리실 다 정리해주고 안쪽에서 밖으로 실 꺼내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꼬리실은 그대로 덮어서 옆면의 가장 끝에 있는 코와 끝에 있는 망에 들어가줍니다. 여기가 끝부분이라 조금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같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안쪽을 보면서 서로 연결해줄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 안쪽에 우리가 빼뜨기를 해서 V 모양 사슬이 생겼을 텐데요. 이 사슬머리 하나랑 이 옆면의 뜨개 부분, 망 부분을 한 번에 통과시켜 가면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빼뜨기에서 생긴 사슬머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요. 우리 옆면 부분과 망을 순서대로 통과시켜 줄게요. 옆면과 망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빼뜨기로 넘어가서 옆면과 망을 동시에 통과시켜줍니다. 잘 당겨가면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또 다음 빼뜨기로 넘어가서 옆면과 망을 동시에 통과시켜주세요. 이 망에서 나오는 위치는 이 뜨개 편물의 간격에 따라서 바로 다음 구멍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 구멍을 건너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옆면과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빼내는 과정에서 실을 잘 당겨줘야 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 강한 힘으로 실을 잡아 당겨가면서 뜨게 되면 옆면과 몸통 부분을 다 연결하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움푹 파이거나 쭈글쭈글 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는 연결하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뜨개 편물 부분만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몸통과 옆면 부분을 연결해 주셨다면 이제 이 구간과 바닥 부분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망은 함께 통과시키지 않고요. 그냥 편물 부분만 쉽게 통과시켜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부분 통과하고 옆면의 아래 부분 통과하고 빼뜨기 통과하고 옆면 아랫부분 통과하고 얘가 점점 접힐 거예요. 접어가면서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 부분을 다 연결을 해주셨다면 겉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잘 연결이 됐다면 이 위로 쭉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반대쪽 부분을 떠줄 때는 이 빼뜨기 코 먼저 통과해서 빼놓고 옆면과 망을 통과시키는 동작으로 조금 나눠서 연결을 해주시면 편할 거예요. 얘가 점점 접혀서 올라올 텐데 자연스럽게 접어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모양을 잘 보면서 예쁘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근데 밖에서 들어갈 때 찔러 넣는 코는 사실상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티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바늘이 들어가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끝부분의 마지막까지 빼뜨기와 옆면을 연결해 주셨다면 여기는 끝부분이니까 한 번 더 같은 구간을 통과시켜 주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이 윗부분 옆면과 망 부분을 돗바늘로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망 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실을 그대로 위로 덮어서 밖에서 안으로 한 번 더 들어와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밖에서 봤을 때 망 부분이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잉카실이 평평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식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망과 옆면을 연결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망 부분이 크게 티가 나지 않도록 윗부분까지 덮어주셨다면 실은 안쪽에 잘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고 예쁘게 옆면을 연결해주셨다면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시작을 할 때는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워주고 잘라준 망의 끝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망과 옆면을 연결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옆에 대고 가장 위쪽에 있는 빼뜨기 코, 맨 끝에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맞닿게 할 겁니다.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쭉 빼주시고 다시 이 끝부분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을 바라보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해준 사슬 머리 부분 가로로 들어가고 이 옆면 부분과 망 부분의 구멍으로 나와줍니다. 그 밑에 빼뜨기로 내려가고 옆면과 망을 순서대로 통과시켜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편의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을 예쁘게 해주셨다면 이 윗부분은 옆면과 망을 통과해 가면서 위에서 봤을 때 깔끔해 보이도록 정돈을 해줄게요. 안쪽에 실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면과 가방의 몸통 부분을 모두 연결해주셨다면 전체적인 가방의 틀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부자재를 달아볼게요. 자석단추와 직조 라벨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석단추의 경우에는 자석단추를 자세히 보면 양쪽에 같은 크기의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단추를 벌려보면 안쪽에는 조금 더 큰 크기의 홈과 원이 있어요. 이 조금 더 큰 원과 홈을 맞닿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가방 편물에 부착이 되는 부분은 겉면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자석단추를 적당한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앙 부분에 하나를 부착해서 이런 식으로 잠금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러분도 얇은 실, 얇은 바늘 사용해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직조 라벨의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가운데에 달아주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조금 특이하게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에 세로로 달아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이 필요하고요. 이 가방에 직조 라벨을 달 때는 이렇게 일자로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내 귀퉁이에 살짝살짝 바느질을 해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참고해서 여러분도 가방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이제 가방의 끈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가방끈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처음 시작코를 6코로 잡아줄 겁니다. 끝에 꼬리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가방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빼주시고 이 위쪽으로 첫 코는 매듭, 그 위로 사슬뜨기 6개를 떠주세요. 여섯 개의 사슬뜨기를 떠주고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자, 기둥사슬코와 그 밑에 있는 6번째 코는 건너뛰어서 5번째 사슬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주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여러 번 반복했던 거라 단수링 표시는 생략하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서 그 옆에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주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코 건너뛰고 가장 마지막 부분 사슬에 반코와 코산 주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사슬뜨기 잘 지나치고 첫 번째 코 지나쳐서 여기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방법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쭉 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방 끈이다 보니까 길게 떠줄 거예요. 약 120cm가 될 때까지 쭉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20cm나 되는 가방 스트랩을 몇 단 떴는지 세워주는 것보다는 줄자로 쭉 재서 120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가방끈을 뜰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을 뜰 때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방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꼬리실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이 고리 뒤쪽으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길게 만들어준 가방끈을 가방과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방끈 연결할 때만 다른 색깔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끝부분에 이렇게 달랑달랑 다는 것보다는 조금 깊숙하게 내려와서 중앙에 잘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하고 꼼꼼하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망까지 함께 통과하면서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방끈은 가방의 옆면과 적당한 깊이감을 두면서 튼튼하게 잘 달아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을 달아줄 때도 같은 깊이감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따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